스냅드래곤 A 2세대가 공개되고 갤럭시 S23 울트라 미공개 기기에 대한 긱벤치 점수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기록한 점수를 모두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는데 싱글코어 1530점, 멀티코어 4779점입니다. 이 중에서 싱글코어는 역대 안드로이드 기기 중에서 최고 점수를 돌파했다는 게 눈길을 끕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냅드래곤 A 2세대가 전작 대비 20% 향상되었다는 게 가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전성비가 떨어졌던 엑시노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삼성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상당히 흥미로운 루머가 올라왔습니다. 스냅드래곤 A 2세대 고성능 버전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스냅드래곤 A 2세대는 최대 3.2GHz로 작동하지만 S23에 공급되는 가칭 프로 버전 같은 경우 수율이 더 좋기 때문에 최대 3.36GHz로 구동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SM8550AB는 S23 일반형, SM8550AC는 S23 고급형 모델에만 적용해 급 나누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 2022에서 퀄컴의 차기 AP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소문으로 무성했던 스냅드래곤 A 2세대였는데 그야말로 역대급 변화를 자랑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처음으로 인지적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피사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모듈처럼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AI 신경망 기술을 활용한 시멘틱 분할입니다. 마치 포토샵 레이어 기능처럼 실시간으로 여러 부분을 분할해 하나의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 이어가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스 H3와 호환된다는 겁니다.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처리 장치에 전달하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 더 밝고 더 선명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1억 800만 화소에서 약 2배 정도 화소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갤럭시 S23 울트라를 겨냥한 스펙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냅드래곤 A 2세대에는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각종 강선이 물체에 닿을 때 그림자, 반사광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보다 현실에 가깝게 처리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구동 시 퍼포먼스 척도는 초당 프레임 수였습니다. 새로운 차별점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냅드래곤 시리즈 최초로 AV1 코덱을 지원하는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초당 60프레임에 8K HDR 영상을 재생할 수 있으니 멀티미디어 경험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그 밖에 LPDDR5X 램, X70 5G 모뎀, 와이파이 7, 퀄컴 AI 엔진 8세대와 같은 역대급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대신 퀄컴 칩, 즉 스냅드래곤 A 2세대가 100%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초에 진행된 퀄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카시 8K 알라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와 관련된 스포를 한 바 있습니다. 갤럭시 22 시리즈의 경우 퀄컴 칩의 적용 비율은 75%였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차기 모델, 즉 갤럭시 S23의 경우 글로벌 쉐어로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능과 발열 문제로 인해 엑시노스 칩만 탑재되었던 갤럭시 S6 이후 무려 8년 만에 글로벌 단일 AP가 적용되는 겁니다. 엑시노스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기 모델에만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스냅드래곤 전성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될 정도인데 삼성의 존망이 위협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이 200mAh씩 늘어나는 점을 제외하면 스펙 변화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어가소 카메라 역시 울트라 모델의 전유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가소 메인 1200만화소 초광각, 1000만화소 폴디드 줌 망원으로 이루어진 쿼드 카메라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번에는 괴물폰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네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성능입니다. 스냅드래곤 A 2세대가 공개되고 갤럭시 S23 울트라 미공개 기기에 대한 긱벤치 점수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기록한 점수를 모두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는데 싱글코어 1530점, 멀티코어 4779점입니다. 이 중에서 싱글코어는 역대 안드로이드 기기 중에서 최고 점수를 돌파했다는 게 눈길을 끕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냅드래곤 A 2세대가 전작 대비 20% 향상되었다는 게 가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전성비가 떨어졌던 엑시노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삼성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상당히 흥미로운 루머가 올라왔습니다. 스냅드래곤 A 2세대 고성능 버전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스냅드래곤 A 2세대는 최대 3.2GHz로 작동하지만 S23에 공급되는 가칭 프로 버전 같은 경우 수율이 더 좋기 때문에 최대 3.36GHz로 구동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SM8550AB는 S23 일반형, SM8550AC는 S23
S23 고급형 모델에만 적용해 금 나누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크기를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플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고성능 칩을 탑재하여 S20 플러스가 아닌 S20 프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울트라 모델에만 스펙 몰아주기를 한다면 S20 울트라만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전 모델에 스냅드래곤 A 2세대 고성능 버전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러스와 울트라에 스냅드래곤 A 2세대 고성능 버전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울트라 전용 모델에 한해 스냅드래곤 A 2세대 고성능 버전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긱벤치에는 스냅드래곤 A 2세대 고성능 버전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대급 점수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초 GOS 사태가 터지면서 갤럭시 성능이 아이폰보다 3년에서 4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제품력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초격차를 주장하는 삼성 입장에서 이와 같은 성능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사실상 내노남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검토 결과가 도출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폰 13 프로의 긱벤치 결과를 보면 싱글코어 1700점, 멀티코어 4800점 내외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격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과거 삼성과 LG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듀얼코어 스마트폰 출시를 두고 상당한 신경전을 펼친 적이 있는데 이 당시 벤치마크 점수가 삼성 고위 임원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출신 비티크 역시 마치 전쟁을 방불케 했던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벤치마크 결과 역시 임직원들의 피와 땀을 갈아넣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 최고 점수가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숫자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숫자는 최고 성능을 의미하는 피크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벤치마크가 구동되는 순간에는 역대급 성능이 유효할 수 있지만 원신과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에는 결국 유지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간극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관리의 삼성을 상징하는 존재인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즉 GOS 적용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열 솔루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성능의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해도 이를 담는 그릇이 옹색하다면 결국 맹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철옹성과도 같았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과 애플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소비자의 니즈라는 면책성 발언보다 품질에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삼성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억을 태운 애니콜 하영식이 갤럭시 신화의 초석을 맞는 것처럼 반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 일변도에 쉽고 익숙한 길을 더 이상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단성이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2월경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부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